스스로 핵심 정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23페이지고요. 학습지 23페이지 위진남북조와 수당 제국과 관련된 내용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를 먼저 보시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화, 삼국시대의 이제 위초고라는 세 나라가 이제 정치를 하는 그 시기인데요. 이 위초고를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진 제국하고 다른데 어쨌든 진에 의해서 통일돼서 통일 왕조가 생기나 싶었지만 유목민족이 침입돼서 다시 이 진이 강남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남쪽에는 진이 있고 북쪽에는 유목민족의 국가인 그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때를 이제 5호 다섯 민족의 그 오랑캐거든요. 다섯 민족의 오랑캐가 그 16국을 세우게 됩니다. 북방에 5호, 흉노, 선비, 갈, 저, 강이 화북지방에 16개의 나라를 세워서 흥망을 거듭한다라는 게 5호 16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 삼국시대와 5호 16국 시대가 합쳐진 게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5호 16국 시대에 여기 이제 플러스 남조인 거죠. 여기 플러스 남조.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 이제 북조는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화북을 통일해서 세운 왕조가 북조고요. 그래서 북이 동이가 또 다시 서위가 되고 이제 북주, 북제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남주는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이 세운 왕조여서 그 진 이후에 이제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들이 남조에 생깁니다. 그래서 북조에서 이제 북이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나라인데요. 북이의 특징을 같이 보시면 이제 북이는 한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한화 정책을 시행을 해서 한족화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비족의 복장이나 언어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한화 정책이라는 거는 한족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족과 결혼도 장려하고, 이 선비 복장과 언어를 금지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족의 복장, 그 다음에 한자 사용 한 게 바로 이제 그 한화 정책 특징인데, 북방 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호환 체제라고도 하거든요. 호는 이제 호족, 오랑캐 얘기하는 거고, 한은 한족, 그러니까 유목민족과 한족이 융합되는 그런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북이는 이제 경제 정책을 자영농 육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균전제예요. 균전제라는 거는 모든 백성이 땅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게 바로 이제 균전제인데, 이 균전제를 수하고 당이 채택을 해서 그래서 균전제를 기반으로 세금을 걷는 시스템을 계속합니다. 자, 그다음 남조의 특징으로 넘어가시면, 남조는 강남의 이제 경제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주로 그 황허 쪽에 살다가 황허보다 남쪽 양쯔강, 그러니까 창장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장강 유역에서 한족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거기를 개발하면서 벼농사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돼서 증가된 농업 생산량은 인구 증가를 유발하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남조에서 뭐를 실시하냐면 구품 증정제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구품 증정제를 시행을 해서 화북에서 이주한 지배층이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문벌귀족은 대토지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남조의 귀족적인 문화를 주도를 하게 되죠.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를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남북조 문화의 특징은
일단 북조는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되게 강건하고 소박한 기풍이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더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강건하고 소박하다. 그리고 유교를 존중을 했고요. 남조는 귀족 중심의 자유분방, 귀족 중심의 자유분방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그러니까 그 자꾸 유목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지배층이 이제 특정 사람들이 이제 관직 독점하고 막 이런 것에 따라서 노장 사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좋겠다. 뭐 이런 노장 사상이라든지 청담 사상. 아이고. 청담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청담 사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림칠연인데 뭐냐면 그냥 철학적인 담론만 나누는 거, 깨끗한 대화라는 뜻이거든요. 푸를 청자에 맑을 청자의 그 대화 담자에서 맑은 대화, 깨끗한 대화에서 정치와 상관없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든지 고개지의 여사잠도 등이 그런 청담 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는 북조는 이제 깊이 있는 교리와 화의 여부를 차별하지 않는 화의라는 거는 화는 이제 중국 중화 얘기하는 거죠. 이는 오랑캐. 그래서 그 중국과 오랑캐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불교의 특성이 왕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대규모 석굴사원을 축조를 합니다. 석굴사원을 축조를 하고요. 그래서 윈강석굴이나 룩만석굴이 대표적이고 남조는 양의 무제 같은 사람들이 황제가 이제 불교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남북조 시대의 승려 대표적인 승려는 그 쿠마라지바나 법현 같은 승려들이 인도하고 중국으로 오가면서 불경을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그래서 이 불교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성립과 유행은 도교는 이제 태평도와 오두미도가 전통적인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불교처럼 이제 교단도 마련하고요. 토착 종교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현실에 복을 받는다거나 이게 신선처럼 사는 뭐 이런 것을 그 황실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민중성이 비교적 강해서 민중에서도 현세 구복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민중에서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빈칸 다 채우시고 본 수업 들어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